네, 어제 과제를 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음,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죠. 두 사람이 가위냐 바위냐 보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내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 승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음, 출력은 그 승부 결과를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겼느냐 컴퓨터가 이겼느냐. 네. 그러니까 컴퓨터와 내가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 거를 만들어 보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능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뭘 낼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저장합니까? 내가 가위를 냈는지 바위를 냈는지 볼을 냈는지는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핸드폰 앱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핸드폰 앱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화면을 구성을 하겠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뭐 이쪽에는 유저, 이쪽에는 컴퓨터,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가위냐, 바위냐, 보냐,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선택지가 있을 거고 여기서 컴퓨터는 계속 랜덤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가위나 바위나 보 중에 하나를 띡 하고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해요. 그 순간 컴퓨터도 막 랜덤하게 돌아가던 게 딱 결정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유저가 뭐를 냈는지 컴퓨터가 뭐를 냈는지 화면에 뭐 그림으로 보이겠죠. 그림으로 보일 거고 밑에 뭐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뭐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핸드폰 앱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런 그림을 뭐 예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랑 비슷한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기능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요 부분이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제시를 하고 사용자한테 가위바위보를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그거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그림이 가위바위보라고 한 세 가지 그림이 막 랜덤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다가 내가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그림이 띡 하고 하나로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는 자기가 랜덤하게 막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를 딱 골라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 근데 그 랜덤한 숫자가 범위가 가위바위보 중에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야 되니까 음. 우리가 가위를 1이라고 하고 바위를 2라고 하고 볼을 3이라고 한다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하나를 난수로 만들어내면 그게 컴퓨터의 선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 규칙. 가위는 바위한테 지고요. 바위는 보한테 지고요. 보는 가위한테 진다라고 하는 이 규칙을 if else나 혹은 스위치 케이스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 쉽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가위는 1로 정의를 할 거고요. 바위는 2, 보는 3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자는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선택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스캐너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스캐너를 먼저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임포트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만드시면 돼요. 변수 이름 만드시고 스캐너라고 하는 도구를 new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으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니까 system.in이에요. system.in.
자, 이거는 입력받을 수 있는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입력받을 수 있는 도구.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한테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이걸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가위는 1번이다. 바위는 2번이다. 보는 3번이다. 뭐 선택할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UI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하는 게 가위바위보 게임이다. 뭐 이렇게 알려줄 거고요. 자,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번을 선택하면 가위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하면 바위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면 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1은 가위, 2는 바위, 3은 보구나. 뭐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밑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선택하세요.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1, 2, 3. 뭐 이렇게. 뭐 요런 뭐 대충 요런 정도면 이해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int 변수 하나 선언하고 유저라고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scanner.next int를 할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전부 다 프린트문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메인 메서드 안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입력할 때 필요하니까 스캐너를 만든 것 뿐이고 이거는 전부 다 프린트문. 다 프린트문이에요. 다 프린트문. 그리고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next int. 그러니까 문자열로 가위나 혹은 바위 뭐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솔직히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위라고 글자를 입력하는 게 편할까? 숫자로 1이라고 선택해서 엔터를 치는 게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1, 2, 3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버튼 3개 있고 버튼 3개 중에서 하나를 띡 하고 클릭하는 게 낫지 여기 창이 있는데 이 창에서 가위 하고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하는 거 2개 중에서 어떤 게 편할까요? 이게 조금 더 유저에게 편한 방법 아닐까요? 그런 거를 흉내를 내본 거예요. 물론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하지만 뭐 조금 더 입력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회사 가셔가지고 그 프로그램들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UI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냐. 그러면서 그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UI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run as java application.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UI인 거죠. 여기까지가.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1번은 가위보, 2번은 바위보, 3번은 보다.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뭐 내가 가위를 내고 싶으면 1 하고서 엔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입력한 숫자가 여기 int라고 하는 변수에 int 타입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코드는 딱 요거예요. 스캐너를 만들어준다. 스캐너를 이용해서 숫자 하나를 입력받는다. 나머지는 다 프린트문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코드는 요거 2개.
요거 두 개. 됐죠? 네,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이제 가위나 바위나 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자, 컴퓨터한테는 우리가 UI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냥 랜덤하게 하나 숫자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랜덤하게. 자, 랜덤하게니까 여기는 랜덤이 필요하겠죠. 랜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스페이스. 네. 출석 확인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랜덤에서도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하시면 되고, 자, 타입을 선언을 한 거고요. 이거는 타입 선언을 했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면 되겠죠. 변수 선언하시고, 자, 이것도 랜덤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도구 만들고요. 자, 컴퓨터 이렇게 할까요? 컴퓨터라고 하고 랜덤 넘버를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rand, 점, next, i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는 1, 2, 3이라고 하면 1, 2, 3 그러면은 3까지. 자, 근데 3까지라고 하는 거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란 말이에요. 0, 1, 2. 근데 우리는 0, 1, 2가 아니라 1, 2, 3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를 4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여기를 4라고 하는 거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되면 0, 1, 2, 3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1, 2, 3은 괜찮지만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0은 가위바위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4라고 하는 건 안 되고 3이라고 하고 그래서 0, 1, 2 이렇게 세 개 숫자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2, 3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뭘 냈는지는 궁금하죠? 그러면 사용자가 뭐고 컴퓨터가 뭔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력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 대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유저가 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컴퓨터가 뭔지 이런 정도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해볼까요? 저는 가위를 낼 거예요. 이렇게 엔터. 그럼 여기에 2라고 출력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2라고 출력되는 얘기는 컴퓨터가 난수를 만들어냈는데 바위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바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위를 선택했고 컴퓨터는 난수로 바위를 만들어냈어요. 가위는 바위한테 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는 컴퓨터가 이겼다 또는 유저가 졌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출력하는 방법을요. 여기 출력을 예, 깔끔하게 되게 예쁘게 출력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1, 2, 3, 1이면 가위라고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고 2면 바위라고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고 3이면 보라고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우리 어제 공부한 스위치 케이스문 이용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숫자로만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가 아니라 가위냐, 바위냐, 보냐,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if, else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스위치 케이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맵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 맵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체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변수, 데이터 타입, 연산자, if문, else, 스위치문 이런 것만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사용자에게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슨 게임인지 알려주고 숫자 1, 2, 3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그 숫자로 인트 타입으로 저장하고 있으면 되고요. 컴퓨터는 마찬가지, 컴퓨터한테는 UI를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랜덤 1, 2, 3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와 컴퓨터가 무엇을 낸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숫자만 보면 1은 가위고 2는 바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출력을 조금 더 예쁘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문자열 변수가 있으면 좋겠죠. 문자열 변수. 네. 유저 초이스라고 할게요. 유저 초이스.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시고요.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신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문자를 하나 만들어도 자 다운표 안에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 글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문자열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유저가 선택한 1, 2, 3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뭐예요? 유저죠. 그죠?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 1이나 2나 3 중에 하나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 1일 때는 뭐예요? 케이스 1일 때는 이게 가위죠. 가위. 그죠? 브레이크. 케이스 2일 때는 뭐예요? 케이스 2일 때는 뭘 낸 거예요? 바위를 낸 거죠. 바위. 맞습니까? 브레이크. 케이스 3을 낸 경우는 뭐예요? 3을 낸 경우에는 5를 낸 거죠. 그렇죠?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가위를 냈는지 바위를 냈는지 보를 냈는지를 우리가 문자열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자열. 이게 어제 우리가 공부한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거예요. 유저가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텐데 1이면 문자열로는 가위, 2면 문자열로는 바위, 3이면 문자열로 보다.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얘를 디폴트로 하지 않고 케이스를 넣은 이유는요. 혹시나 유저가 1이나 2나 3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아닌 뭐 0이라 실수로 0이라든가 뭐 4라든가 5라든가 다른 숫자를 입력한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에러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근데 에러 처리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 2, 3 중에 하나밖에 입력을 못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코드를 만들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코드를 다듬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하는 것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능이 되게끔만 가위바위보 딱 3가지 경우만 있다. 이렇게 기능이 되게끔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코드 이해되세요? 이 코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돼요. 근데 요거는 반복문을 쓸 수는 없고요. 비슷한 코드기는 하지만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컴퓨터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 초이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줄여가지고 컴 초이스 이렇게 했어요. 컴 초이스 컴퓨터의 선택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는 자바에서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 따른 거예요. 그죠? 자바에서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이 무슨 표기법? 까멜 표기법. 첫 글자는 소문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시작하는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마치 낙타의 등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까멜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두 번째 단어 붙일 때 그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자, 이번에는 무슨 변수를 가지고 스위치를 해야 될까요?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 스위치를 해야 돼요.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컴퓨터. 이게 난수를 저장한 변수가 컴퓨터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가 1이면 그러면 컴스는 가위가 되는 거고요. 브레이크. 컴퓨터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2면 그죠? 네. 2면 컴퓨터가 선택한 내용은 가위가 될 거고요. 브레이크. 컴퓨터가 선택한 게 3이면 컴퓨터의 초이스는 5가 되겠죠. 다 됐습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확인이 다 됐으니까요. 확인이 다 됐으니까 컴퓨터와 유저부터 할게요. 유저와 컴퓨터는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할 거냐면 유저 초이스 더하기 컴 초이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아까는 여기를 유저라고 했고 여기를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표시가 됐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열과 문자열로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위 또 한번 가위를 한번 내볼게요. 네, 가위. 컴퓨터의 난수가 1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가위를 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출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저는 또 가위를 이번에는 제가 바위를 한번 내볼까요? 마침 컴퓨터도 바위를 내는군요. 네. 난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네. 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보고요. 컴퓨터는 가위예요. 컴퓨터가 이겼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있으면 숫자를 문자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을 숫자로 매핑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바로 스위치 케이스군요. 물론
이 스위치 케이스 구문은 어떻게 만드셔도 될까요? if, else 구문으로 만드셔도 돼요. if, else 구문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코드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컴퓨터가 1인가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else, if 1이 아니면 컴퓨터가 2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if 컴퓨터가 3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이게 이 스위치 케이스랑 똑같은 구문인 거예요. 위쪽에 있는 스위치 케이스 구문과 이 스위치 케이스 구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if else 구문은 이게 if else 구문이에요. 이 안에서 문자열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이제는 그러면 네. 요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굳이 왜 비어있는 문자열을 넣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선언만 하고 그죠? 네. 선언만 하고 스위치 케이스 하면 여기서 가위나 바위나 보가 이렇게 저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냐? 그쵸? 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빨간펜 선생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빨간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면 로컬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게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란 얘기예요. 지역 변수인데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may예요, may.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란 뜻이에요. 초기화가 안 됐다가 아니라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모든 변수는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제가 스위치에서 디폴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폴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는 int 타입이에요. int 타입. int 타입은 음수도 저장할 수 있고요. 0도 저장할 수 있고요. 양수도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1, 2, 3만 저장하는 게 int가 아니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이 변수가 int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은요. 자바는 변수가 int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음수인지 음수와 0과 양수를 저장하는 변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는 실행 중에 아는 거죠. 실행 중에. 실행해 보기 전에는 여기에는 음수도 저장될 수 있고 0도 저장될 수 있고 양수도 저장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이스문을 보면 케이스가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수 중에서도 1이나 2나 3인 경우만 이 변수는 초기화가 돼요. 양수 중에서도요. 4, 5, 6, 7 이런 숫자들은 이 문자열 변수가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값이 저장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선언만 되어 있는 거지 그 안에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변수에 따라서 케이스가 1이나 2나 3인 경우에만 컴초이스라고 하는 변수가 값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가 4, 5, 6인 경우
혹은 0인 경우, 혹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변수의 값이 저장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변수의 값이 저장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디폴트를 넣었다면 뭐를 선택한지 1, 2, 3이 아니면 무엇을 선택한 건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선택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에러 사라졌죠. 아까는 여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인트 변수가 어떤 인트 값이든지 간에 이 문자열 변수는 이제 값이 세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이 초기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트 변수가 1이면 가위라고 하는 걸로 초기화가 되고 인트 변수가 2이면 바위라고 하는 걸로 초기화가 되고 인트 변수가 3이면 보라고 하는 걸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것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경우는 그냥 문자열인데 글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기화가 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을 하면 자, 여기에 이거는 명령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프린트 해라죠. 프린트 해라. 무엇을 프린트 해라? 이 변수에 있는 문자열을 프린트 해라예요. 근데 이 변수에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린트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아예 제가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유저 초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유저 초이스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초이스도 마찬가지고 아예 변수를 선언할 때 디폴트 값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러면 이 변수는 값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겠죠. 값이 저장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안심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안심하고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에러가 없는 코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답변 됐나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사용자와 컴퓨터가 무엇을 냈는지 가위바위보 중에서 무엇을 냈는지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 로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